야, 이거 화면이 좀 선명해진 것 같지 않냐? 아니, 여기 밑에 막 보면은? 아니냐? 이거 컴퓨터 바꿨는데? 아니야? 에휴. 여기 질문 있냐? 경우의 수? 풀어봤어? 풀어봤어? 풀어봤냐? 너 앞에 건 풀었어? 무리함수랑 경우에서만 하네. 아, 그래? 넌 좀 풀었냐? 아, 필수지 이거. 넌 좀 풀었어? 해올 리가 없지. 씨. 그냥 순열 조합을 그냥 바로 설명하자. 여기 이제 65를 보면은 65번 보면 이제 순열 조합이 있어요. 그 뒤쪽에 순열 조합이 있는데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니? 이제 조합 나왔어요. 조합 나왔어? 네. 여기 빨라. 너네는? 어디 나가냐? 무리함수? 너네는? 그래? 되게 조금 나가는구나. 순열 조합을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여기 다 보세요. 순열 조합. 순열 조합 다 보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순열의 개념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순열의 좀 개념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순열이랑 조합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순열 조합을 좀 같이 한 번에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개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순열 조합을. 그래서 순열 조합 관계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중학교 매번 똑같이 설명하는 건데 중학교 개념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중학교 중2 때 이제 순열 조합. 그러니까 이제 순열 조합이라는 개념은 중2 때는 안 나오거든, 그지? 예, 안 나오는데 약간 이제 이런 개념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다 이거야. 5명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아요. 부반장을 뽑으면 이제 동시에 이제 뭐 2명을 이제 뽑는 거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냥 5 곱하기 4. 그죠?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0개입니다. 이제 20개가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죠? 예, 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순열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순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 자격이 같은 경우랑 자격이 다른 경우 이걸로 이제 유형으로 배우는데 그게 이제 바로 순열 조합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가 이제 5C4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의 개념으로 이제 바꿔서 한번 이제 볼게요. 서로 다른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여기서 2명을 선택을 해요. 2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을 선택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A, B를 선택을 했어. 예를 들어서 A, B를 선택을 했습니다. A, B를 선택을 했어요. 이 2명을 선택하고 2명 선택해서 A, B를 선택했어. 그럼 A, B 선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반장이 A가 될지 반장이 B가 될지 이거를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A, B가 이렇게 되는 경우랑 BA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A, B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A, B를 나열해 줘야 됩니다. 나열. 그죠? 그게 바로 5 곱하기 4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5명 중에 2명을 선택한 다음에 A, B의 순서를 결정해 줄 거야. 그게 바로 순열의 의미예요. 순열의 의미. 알겠어요? 그게 바로 순열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끊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선택한 거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게 순열의 개념인 거야. 알겠죠? 그게 순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끊고
이번에는 A, B, C, D, E가 똑같이 있는데 대표 2명을 뽑을 겁니다. 대표 2명.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자격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이게 이제 바로 식을 세우면 5 곱하기 4에다가 얘를 2 곱하기 1로 나눕니다. 2 곱하기 1로.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제 답을 10개라고 쓰는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와서 조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 대표 2명이라는 건 자격이 똑같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2명만 선택해주면 돼. 선택. 2명 선택만 해주면 돼. 그 다음에는 나열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지? 나열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대표 2명이면 A, B가 대표가 되나 BA가 대표가 되나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치?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선택만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합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5명 중에 2명을 선택만 합니다. 이게 바로 조합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순열이고 이게 조합이야. 그럼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예요? 순열이랑 조합의 차이가 뭐야? 어떤 게 차이야? 나열하는 거. 나열하는 거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건 똑같아.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 여기까지가 무슨 개념이야? 여기까지가 조합의 개념이야. 그러면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열을 하면 순열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게 나열을 하면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열을 기호로 어떻게 써요? P라는 기호로 쓰고 조합은 이제 C라는 기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순열 조합의 이제 정확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둘 다 똑같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선택을 하는 건데 왜 웃냐? 어? 왜 웃고 있어? 왜? 뭐야? 아, 또 웃고 있는 줄 알았어. 마스크 쓰니까 웃고 있는 줄 알았어.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이게 이제 순열 조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거는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나열을 하냐, 나열을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경우의 수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이 경우의 수에서 지켜야 될 좀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포인트.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중복 없이 빠진 거 없이 세라 뭐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일단은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연산 과정은 판별식 이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지? 사칙 연산밖에 연산이 없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연산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어차피 사칙 연산만 하면 답은 나와요. 알겠죠? 연산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 더하기, 뭐 이 빼기, 곱하기, 이 나누기, 연산을 할 때 이걸 왜 더하고 왜 빼고 왜 곱하고 나누는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를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순열이랑 조합을 구분을 해야 돼요. 순열 조합. 순열 조합을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순열 조합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설명할 때 어떻게 해? 이렇게 끊어서 무조건 끊어서 해야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얘를 나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야지 이제 순열 조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알겠지? 모든 연산 과정에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의미가.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순열 조합.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확통이죠. 이제 경우의 수니까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설명을 할 때 가장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절대 답지를 보지 마라. 답지 보지 마라. 왜냐면 사람마다 다 풀이 과정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곱하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하기로 이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풀이 과정 보지 마라. 자기가 생각해서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의미를 무조건 파악해야 됩니다. 사칙 연산 계산 실수만 안 하면 계산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사칙 연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거 왜 곱할까?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 왜 곱하죠? 왜 곱해? 고배 법칙이잖아. 왜 곱한다 했어? 따로따로요? 고배 법칙은 언제 고배 법칙을 쓴다 했지? 동시에. 내 동시에라고 했나? 이 새끼들. 아유, 이 새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합의 법칙 쓰는 거야.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을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 내가? 어떻게 구분하라 했어? 아유, 이 새끼 어떻게 구분하라 했어? 한 사건 안에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로 구분하라 했죠. 그러면 이 사건은 뭐예요? 한 사건 안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게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곱하는 거야. 그게 의미가 순혈이 되는 거고. 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대표 2명을 뽑는데 2 곱하기 1을 왜 나누는지 알아요? 그럼 왜 나누는 거예요? 2 곱하기 1을? 왜 나눠요? 5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1을 왜 나눠? 두명 자격이 같으니까 음. 그 겹치는 거를 그만큼 나눠줘야 이 5 곱하기 4라는 연산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 A, B 2명을 뽑을 때 A, B 이렇게 뽑히는 경우랑 B, A 뽑히는 이 2가지의 경우가 둘 다 들어가 있죠. 이 20가지 안에 이 2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아? 2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대표 2명을 뽑는다는 건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중복되는 경우죠. 그치? 그러니까 A,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중복되는 경우, 중복의 의미를 상쇄시켜 주는 거야. 없애주는 거라고. 그렇게 나누기에 다 의미가 있다니까?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경우의 수를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의미를 무조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기서 대표 3명을 뽑아. 중학교 때 그냥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대표 3명을 뽑아. 대표 3명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누라고 한단 말이야. 4명일 때는 4, 3, 2, 1을 나누고. 무조건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왜 나눌까? 생각을 해봤네.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왜 나누죠? A, B, C를 뽑는데 5 곱하기 4 곱하기 3 안에는 AC, BAC, BCA, 그리고 CAB, CBA 이 6가지 경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6가지 경우가 다 중복이 되잖아. 똑같이 대표 3명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3명을 나열해 주는 경우의 의미를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더하기 곱하기 이 사칙연산 안에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왜 나누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야, 이제 유형별로 그냥 다 외우라고 하면 그게 수업이야, 그게? 암기 과목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유형별로 암기 해봐야 문제 못 풀어요. 모의고사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그러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나누고, 어떻게 빼는지. 더하기의 의미는 뭐예요? 합의 법칙이잖아. 합의 법칙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잖아. 합의 법칙의 의미가 뭐예요? 저런 이 새끼야, 수요일날 뭐 했어? 한 사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곱하기의 의미는 뭐예요? 곱하기의 의미는? 먹었어요. 네, 곱하기의 의미는 뭐예요? 고배 법칙이잖아. 고배 법칙은 뭐야? 한 사건 안에서 일어나. 동시에 일어난다. 교집합의 의미죠. 빼기는 언제 하는 거야? 그래, 중복되는 경우를 없앨 때. 맞죠? 나누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복되는 경우를 없앨 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이제 강조했던 거를 이제 봐야지. 이게 중복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면 이제 경우의 수를 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이런 거를 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를 이제 잘 판단하시면서 이제 순열을 이제 보시면 돼. 순열을 이제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순열의 의미겠지. 순열의 의미. 10p3. 10p3은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받아들이면 완전 미친놈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야, 이제 10p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초등학생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죠. 10p3이라는 걸 보고 니네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 아, 10명 중에 10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했구나. 이런 의미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뭐 11p4는 뭐야? 그러면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11p4는 뭐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야, 11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나열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알겠어? 그게 바로 순열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항상 이제 조합 순열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때 가장 중요한 관계식 하나를 알려주는데 이게 순열이에요. N, P, 이거는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순열과 조합과 이 사칙 연산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면서 순열 조합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안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열의 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계산하는 법은 다 아시니까 이제 넘어가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MPR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뭐 나와 있습니다. 자, n의 계승. 첫 번째, n의 계승. n의 계승이라는 건 n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지? 뭐 다 알죠, n 팩토리얼. 근데 이것도 뭐야? 이 n 팩토리얼이 뭐예요?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하나씩 줄어들면서 다 곱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연산입니다. 공식 외우는 것밖에 안 되고 n 팩토리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그치?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이제 5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5명을 뽑아서 5명을 나열할 거야. 그럼 이제 OPO죠, OPO. 그죠? OPO죠. 5명을 다 뽑아가지고 나열해. 그럼 OPO잖아요. 그 OPO를 어떻게 하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5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5팩토리얼 하면 5, 4, 3, 2, 1, 120 이게 아니라 n 팩토리얼이라는 건 그냥 n명을 나열했구나. 이런 의미라고. 알겠어? n명을 나열했구나. 나열했다. n개를 나열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이거를 그냥 뭐야 10팩토리얼이 뭐야? 그러면 1987, 6543, 2 곱한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완전 초보자예요. 초보자. 10팩토리얼이 뭐니? 그러면 10명을 나열한 경우의 수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이제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팩토리얼. 그래서 이 팩토리얼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이제 순열 조합의 정확한 구분, 이 식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NPR이 뭐예요? NPR이 뭐야? 너무 너한테만 물어봤나? NPR이 뭐야? 그냥 n개라고 하지 말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선택하고 나열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돼. NCR은 뭐야? 그 NCR은?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조합하는. 뭘 조합해 임마? 선택하는 거. 배열은 안 하고 선택만 하는 거. 자, 그러면 너네한테 물어볼게. 그래, 은채한테 물어. 은채한테. 네, 여기다 R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어디다 갖다 붙여야 맞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지. 여기다 붙어야지. 여기다 붙어야 돼. 자, 봐봐. 이게 뜻이 뭐라고?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야. 자, 그러면 NCR은 뭐라고? R개 선택. 그죠? R 팩토리얼은 뭐예요? R개 나열. 그러니까 여기부터야 얘네들이 곱해져야 얘가 되는 게 맞죠? 그지?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순간 이제 순열 조합은 이제 끝나는 거.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계식이고 실제로 조합을 계산을 할 때도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도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요.
알겠지? 이런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순열을 계산하는 것 중에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옆에서 증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순열의 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NPN은 n 팩토리얼이다. 이거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해가 됐고 NP0은 뭐야? NP0 n개 중에 0개를 선택한다. 선택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선택 안 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선택 안 한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1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우의 수에서 0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0개를 뭐 선택하고 뭘 선택해. 그냥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저런 거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죠? 요거 말고 0팩토리얼이라는 것도 배워요. 0팩토리얼. 0팩토리얼의 이 팩토리얼도 마찬가지야. 이 0팩토리얼이라는 것도 계산으로 하면은 계산으로 팩토리얼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0이죠. 0. 그죠? 0. 맞지? 근데 0팩토리얼은 값이 뭐예요? 1이죠. 왜 1이에요? 나열을 안 하는 거. 나열 안 하겠다 그냥 한 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0팩토리얼은 그냥 1입니다. 1. 이거 계산으로 받아들이면 0팩토리얼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0팩토리얼. 이게 아니고 오타입니다. 이거 0팩토리얼로 해야 되는데.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NPR의 계산 정도는 끝났고 의미는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측연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경우의 수에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셔야 경우의 수를 잘해요. 순열 조합을 잘하게 돼. 순열 조합을 못하면 내년에 확통 배울 때 그냥 뭐 조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는 안 배우지? 좋겠다. 너도 확통 신청했냐? 너는 했어? 현진이는 안 하지? IT는 하는구나. 기아를 안 하지? 너도 하지? 너는 3학년 때 하고. 너는 안 하고. 너 왜 안 해? 저희 그 합동 위족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과니까 위족. 이거 뭐 확통 선택하면 되잖아. 수능 볼 때 미래 봐야 돼요. 기아 보면 되지. 알겠죠? 의미를 이제 잘 파악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는 이제 특정한 조건이 있는 수열, 뭐 순열이라고 해서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읽어보지 마세요. 뭐 유형별로 외울 것도 아닌데 뭐 그지? 외워서 뭐 합니까? 읽어보지 마시고 바로 옆에 이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두 가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냥 계산이죠. n 플러스 1p3은 n 플러스 1 곱하기 이제 하나씩 그죠? 깎이면서 이제 세 개를 곱하는 게 n 플러스 1p3이고 4 곱하고 그다음에 np형은 한 개죠. 1이고 np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죠. n 약분시키고 요거는 이제 n제곱 마이너스 1에다 여기는 이제 4n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니까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n은 이제 1 또는 3이 됩니다. 1 또는 3. 1이 왜 안 돼, 이게? 아, 1p 말도 안 되죠, 그지? 여기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같거나 얘가 더 커야 됩니다. 1p 한 개 중에 두 개를 어떻게 뽑아, 그지? 말이 안 되죠, 그지? 1은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 보기에 1이라고 써 있으면은 다 틀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3입니다. 3. 3 이렇게 이제 쓰시면 간단하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건 증명인데 수업 시간에 증명했었니? 증명했어요? 3일은 뭐야? 3일을 왜 써? 뭐야? 밑에 수업 시간에 증명했었어? 뭐야? 이거 이제 증명할 건데 우리 아까 이거 설명 안 했죠? 이거 설명. 그지?
사실 이제 간단하게 이거 설명해 줄게요. 이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그냥 하나씩 깎이면서 순서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OP3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를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해 5팩토리얼에서 2 곱하기 1을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2팩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5팩토리얼은 2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이제 5-3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뺀 팩토리얼로 이제 나누면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지? 근데 우리는 이제 숫자면은 사실 이게 더 편하죠.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한데. 그지? 그럼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정해져 있진 않은데 이거는 R이 상수일 때, 이게 숫자일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요거는 이제 R이 변수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 같은 문제에서는 R이 다 변수니까 보통 이제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문자일 때는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R이 뭐 3이다, 4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몇 번 가야 되는지 정확해지잖아. 그지? 그리고 뭐 많이 쓰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이걸 써도 되고 모든 문제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지만 숫자일 때는 요걸 쓰는 게 좀 편하고 문자일 때는 요 계산 방법을 쓰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증명 문제. 우리가 명제에서 증명이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순열 조합에서도 증명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빈칸 넣기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증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조건 잘 보시고 조건은 이게 왜 그런지는 알겠죠? 이거는 왜 그런지 알겠죠? n이 r보다는 크거나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r은 둘 다 자연수여야 되고 둘 다 자연수라는 건 알죠? 분수면 안 돼요. 5p 2분의 1 이딴 건 없습니다. 2분의 1개를 선택해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럼 말이 안 돼. 다 자연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다 표현해서 맞는 등식인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n 팩토리얼 여기는 n-r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는 n-1 팩토리얼을 여기서 여기 뺀 거 n-r-1 팩토리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r 곱하기 얘는 n-1 팩토리얼이고 여기서 여기 뺀 n-r 팩토리얼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많아요? 당연히 얘가 더 많죠. 얘는 하나 적은 거죠. 맞지? 얘가 더 많고 얘가 하나 더 적은 거지. 그래서 양변에 이걸로 곱할 거야, 이걸로. 알겠죠? 이걸로 곱할 거야. 이걸로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는 이 한 칸 아래부터 다 없어지니까 다 약분이 되니까 여기는 n-r 하나 남습니다. n 팩토리얼. 여기는 이제 n-1 팩토리얼 남고 여기는 r 곱하기 요것도 n-r 하나 남고 여기는 n-1 팩토리얼 이렇게 남아요. 이해되니? 이해돼? 이해되니?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분자를 없앨 건데 n 팩토리얼이 커요? 얘가 커요? n 팩토리얼 하나 더 많죠? 그래서 n-1 팩토리얼로 양변을 나눌 겁니다. 이제 나누면 여기는 n-r 분의 여기는 n 하나 남겠고 여기는 1 남고 r 곱하기 n-r 분의 1 이제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남아요. 그래서 양변에 이제 여기서 다시 n-r을 곱하면 n은 n-r 플러스 r 곱하기 1이니까 여기 없어지면서 얘네들이 참인 등식이 되죠? 맞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문자일 때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됐죠? 필수 이제 9번까지 같이 보고 뭐 쉬운 문제인데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순열의 수를 고르래요. 2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죠. 그지? 4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나열한다. 4, 3, 12 이렇게 나와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4P3이죠. 4P3. 4P3은 24.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간단하게 그냥 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뭐 밑에 다 똑같은데 그냥 막 계산하지 마시고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계산하세요. 8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나열한다. 8P3이죠. 8P3. 8 곱하기 7 곱하기 6.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세요. 11명의 축구 선수 중에 5명을 뽑아 순서를 정한다. 나열한다. 그죠? 11P 5.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은 11C 5 곱하기 5팩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맞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8C 3 곱하기 3팩으로 써도 되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도 풀이 과정이 두 가지나 나와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답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했던 거랑 답지 풀이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지를 보지 말고 답만 확인하시면 돼요. 답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순열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P라는 기호를 아예 쓰지 않아요. 확통 문제 풀 때 P라는 기호를 아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이 이 P라는 기호를 안 쓰는 이유는 이 확통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 특성상 과목 특성상 의미 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선택하고 어디서 나열하고 뭐 얘를 어떻게 하고 중복이 되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들인데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끊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 끊어서 생각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열이라는 의미는 선택과 나열의 의미가 합쳐져 있는 거라서 끊어서 생각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순열을 아예 안 씁니다. 순열을 안 써. 너네한테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순열은 선생님은 안 써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난 안 써. 문제 좀 풀어볼까? 우리는 좀 그래도 클래스가 있으니까 발전 유형으로 한번 좀 조져봐야겠네. 아우 이런 거 이거 한번 풀어봐요. 78, 79, 85. 78, 79, 85 이렇게 이제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79번 한번 볼게요. 79번. 79번도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식으로 세워볼게요. m팩이고 여기서 여기 빼면 n-r-1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r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자, 얘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럼 여기가 얘가 되려면 n-r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r을 똑같이 이제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네, 곱하면 여기는 n-r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는 n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는 n-r 팩토리얼 분의 얘네들 곱한 거죠. r 플러스 1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럼 얘 통분하면은 n-r 팩토리얼이 되고 n 팩토리얼로 묶어요. 묶으면 얘네들이 계산되면서 n 플러스 1이 됩니다. n 플러스 1. 맞죠? n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는 이제 n-r 팩토리얼에 여기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n 플러스 1이면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건데 얘네들이 빼서 n-r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그쵸? 이렇게 이제 계산 이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85번. 85번으로 갈게요. 문제를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운전기사가 별도로 정해진 8인승의 승합차에 운전석은 됐어요. 운전기사가 정해졌습니다. 얘는 됐고 한 명은
감독 한 명은 조수석에 앉는. 감독은 여기 앉아요. 감독. 맞죠? 감독은 여기 앉는. 그럼 됐어. 여기는 조수석은 됐고. 4명의 탁구 선수가 타려고 하는데 4명의 탁구 선수가 이제 여기에 타는 거죠. 여기에 타는 거니까 여기 이제 6P4가 되겠죠. 6개 자리 중에 4개 좌석을 선택해서 나열까지 해주면. 그지? 그래서 이제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뭔 소리야? 4 곱하기 2죠. 2. 뭔 소리야? 3이죠. 여기가 60이니까 360. 4번이네요. 야, 얘는 어떻게 720이 나왔을까? 360 이렇게 되죠.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4번. 이해돼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깜짝이야. 선생님 사실은 내일 결혼식 가요. 또 진짜. 내일은 근데 내가 빠질 수가 없어. 결혼식을. 축가를 불러야 돼. 선생님 축가 불러야 돼가지고 내일 성도 가서 축가 부르고 와야 돼. 내가 그거 얘기했냐? 선생님 그 실용음악 학원도 갔다 왔다고? 아니 내가 노래를 진짜 안 부르거든. 뭐 잘 부르지도 못하고 막 내가 음주 가무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음주 가무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노래방도 21살인가 22살 이후로 내가 가본 적이 없어. 거의 안 갔단 말이야. 내 친구들도 내가 노래 부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친한 친구인데 축가를 부탁했어. 거절할 수가 없었어. 한 2달 전에 부탁했는데 선생님이 한 달 반 전에 실용음악 학원에 갔어. 그래가지고 몇 번 갔어. 발성법도 배우고. 그랬어. 니네 그거 아냐? 소리반 공기반? 내가 그거를 터득했다. 소리반 공기반. 그래가지고 드디어 내일 결전의 날이에요. 내가 또 광대가 될 수 없잖아. 거기서 삑살이 나가지고 큰일 나잖아. 결혼식 인생을 걸고 하는 결혼식인데 거기서 내가 광대가 되면 어떡해. 그치?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고 내일 드디어 가수 데뷔를 하는 날이야.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냐? 진짜 너무 떨려. 나 지금도 너무 떨려가지고 오늘 아침 어제부터 떨렸다니까. 어떡해. 진짜 미치겠다. 선생님이 옛날에 그 대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사범대 나왔으니까 사범대 때 수업 시연 대회 같은 거를 해. 수업하는 대회인데 과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업 시연 대회를 해요. 거기서도 이제 선생님이 과 대표로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막 교수님들 앞에 앉아 있고 뒤에 막 큰 세미나 홀 같은 데서 하는데 여기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앉아 있는 데서도 내가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때 물론 떨렸지. 근데 이번에 더 떨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일단은 내일 만약에 그 노래 부르다가 망하면은 그냥 손절하려고. 그래서 내일 3시 40분에 예식이에요. 송도에서. 그래서 딱 끝나고 점심 먹고 딱 오면 이제 7시 돼. 6시쯤 돼. 그래서 너네 수업하면 되는데 그냥 내일 딱 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얼굴이 막 수척하거나 낯비치면은 망했다 보면 돼.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냐. 지금 또 너무 떨린다. 술 먹고 해야 되나? 노래를? 무슨 노래예요? 그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라고 아니? 노래? 알아? 화려하지 하지 않은 고백. 고백. 친구가 여자예요, 여자애? 여자인데 이거를 이제 부를 거야. 이거를 꼭 불러야 된대. 이거를 불러야 된다 해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고음이 잘 안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다 괜찮다가 마지막에 삑사리가 나.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 전에 키를 내렸어. 2키 마이너스 2키를 내렸어. 내려가지고 프로그램을 막 내가 또 공부를 했지. 골드웨이브라는 그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2키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떨린다. 내가 이제 별 생각을 다 했어. 너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몇 번 갔잖아. 음악 학원을 좀 몇 번 가서 이제 배워봤는데 뭐 발성법이 좋아진다고 해서 뭐 고음이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더라고. 지금 좀 타고난 성대가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되니까 올라가진 않더라고. 뭐 한 달 연습해서 되겠냐 그게, 그지? 그래가지고 이 키를 내렸습니다. 내가 별 생각을 다 했어. 내가 미리 녹음해놓고 오토튠을 입힐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 오토튠이 안 돼.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또 돈 들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이 키를 내렸어요. 큰일이야. 잘 되겠지?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그것 때문에. 자, 이제 보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줄을 세울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해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여학생 3명이 이웃해야 된대요. 이웃한다는 거는 이제 연달아 앉아야 된다는 거라서 연달아 앉아야 되는 거니까 얘네가 이제 한 쌍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얘네가 하나고 뭐 이렇게 되든 나머지 4명을 이렇게 뭐 나열을 하든 뭐 이렇게 나열을 하든 어쨌든 얘네는 한 쌍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자 4명을 같이 나열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로 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단 먼저 나열을 하고 5팩 5명 나열 5팩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자를 3팩 안에서도 이제 나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720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죠? 720개. 야, 식 세워봤자 집에 가면은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좀 필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쓰잖아. 그러니까 5팩 예를 들어서 5팩, 3팩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이것만 쓰면 야씨 5팩이 뭐지 3팩이 뭐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약간 필기할 때 표시를 남겨둬. 요거 나열하는 거 3팩이고 요렇게 나열하는 거 5팩이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표시만 해두면 나중에 보더라도 그래서 3팩이구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3팩만 보면은 이제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하고 필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우리 중학교 때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구해요? 네? 내가 맨 앞에 앉았잖아. 이웃하는 수를 빼면 됩니다. 그렇죠. 이웃하는 수를 빼죠. 전체 경우를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4명이니까 얘는 한 쌍은 두고 여자. 전체 경우는 일단 7팩이고 7팩에서 남자가 다 이웃하는 경우를 빼.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4명 나열하고 여기는 3팩. 3팩이 아니죠. 남자가 안에서 나열하는 경우 4팩. 이거 빼면 답이 틀려요. 그죠? 답이 틀립니다. 이러면 답이 틀려.
그렇지? 왜 틀린지 알아요? 둘둘 그렇죠, 그렇죠. 둘둘 쪼개지는 경우가 안 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이 네 명이 다 떨어져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뭘 뺀 거지? 아예 네 명이 다 붙어 있는 경우만 뺀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남남 이렇게 붙어 있고 남남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빼줘야 되잖아. 그치? 이것도 빼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빼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틀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면 틀려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두 명이 이웃하는 문제들밖에 안 나와요. 두 명이 이웃하는 문제들밖에 안 나와서 두 명은 붙거나 찢어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더라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제 4명이나 3명, 3명 이상 이웃하는 경우는 3명이 이웃하는 거에 반대 개념이 다 떨어진다가 아니잖아. 2명, 1명.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4명의 이웃하는 반대 개념이 다 떨어진다의 개념이 아니야. 3명, 1명, 2명, 2명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웃하지 않는 개념을 어떻게 이제 배우는지 이제 잘 보세요. 일단은 여학생을 먼저 나열합니다. 여자 먼저 나열해요. 여자를 먼저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3팩이죠, 3팩. 그래서 이제 여자를 나열합니다. 이렇게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맞지?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이 들어갈 자리가 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4군데 중에 4군데를 골라서 남자애들을 나열한다. 4팩.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3팩 곱하기 4팩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44가 나와요. 이해됐죠? 이웃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죠? 여사건으로 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반대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이웃 안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은 그거는 여사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남자 먼저 나열해. 4팩. 남자를 나열해. 먼저 남자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 5군데에 3명이 들어가야 되죠. 그치? 그래서 5군데 중에 3명을 3자리를 선택해서 이제 나열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11번까지 하고 이제 문제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자, 베이킹. BAKING. 조건이 이제 붙어.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하는데 여기에 자음이랑 여기 자음이 와야 돼. 근데 여기 자음이 지금 몇 개예요? 4개죠? 4개. 맞지? 그러면 일단은 조건이 있는 것부터 집어넣어 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조건이 없는 문자들은 그냥 나열만 쭉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4팩 돌리면 되니까 조건이 있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4팩부터 먼저 하면 안 돼. 조건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자음 먼저 와야 돼. 그러니까 자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여기 순서까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냥 나열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4팩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주시면 되죠. 그치? 조건이 없으니까 4팩 이제 이렇게 나열해주면 돼요. 됐죠? 이해돼요? 자, 2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문자열의 개수. 이렇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경우가 뭐뭐 있죠? 자음, 모음, 자음, 모음. 3가지가 있는데 이건 6건이 분명하죠?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전체에서. 그죠? 전체는 6팩토리얼이고 이게 전체죠.
전체는 6팩토리얼이고 거기서 뭘 빼주면 돼요? 모음 땡땡땡땡 모음 오는 경우. 근데 모음이 두 개잖아, 그지? 모음이 두 개니까 두 개 중에 두 개 그냥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4팩 돌리면 되죠.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맞지? 그러면 돼요. 전체에서. 그럼 얘는 720 2 곱하기 48이죠. 48. 그러면은 이제 672 이렇게 이제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해됐죠? 자, 밑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자, 자음끼리 이웃하는 문자열이겠어. 자음끼리 이웃. 이거는 뭐 쉽죠? BKNG가 이제 하나로 묶여야 되고 AI가 이제 따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 했으니까 3팩, 4팩 그냥 해주면 되죠. 144개. 모음끼리 이웃하는 문자열의 개수 이것도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또 자, 95번이랑 101번 이렇게 이제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좀 같이 해볼까? 101번만.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 3하고 5 사이에 짝수 2개. 3이랑 5가 무조건 규칙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로 봐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나열하면 되죠. 지금 짝수가 뭐뭐 있어요? 2, 4, 6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조건이 있는 것부터 합시다. 3, 5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에 그지?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거 짝수 3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나열해야 되니까 3P2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 둘, 셋, 넷, 4팩 하면 되죠. 그치? 2 곱하기 6 곱하기 24 288 3번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이번에는 이제 자연수 개수랑 이제 사전식 배열 하고 잠깐 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뭐 순열이나 이런 걸 이제 쓸 필요가 없죠. 순열이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없고 이제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4자리의 정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왜 뒤에서부터 안 하게? 선생님이 이제 경우의 수 할 때는 무조건 조건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했죠. 근데 왜 앞에서부터 뒤에서 1의 자리부터 안 하고 1000의 자리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래? 0 때문에 그러세요. 0 때문에. 0은 맨 앞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들어가면 됩니다. 0 빼고 여기 5개 들어갈 수 있고 하나 썼으면 이제 0이 들어가니까 5개 들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 4개, 3개씩 이제 하나씩 줄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300개 그죠? 60에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조건이 있는 것부터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항상 할 때는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뒤에 0이 있거나 2가 있거나 4가 있는 경우 0을 한번 썼으니까 그냥 여기는 5, 4, 3이고 그래서 얘는 60개죠. 60개 0이 있는 경우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개고 여기 4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 48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48개겠죠.
그래서 이제 156개 이걸로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 이제 4의 배수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0,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4의 배수 개수를 이제 구하시면 돼요. 네 자리 만드는데 4의 배수. 4의 배수는 4의 배수 어떻게 만들지? 4의 배수 어떻게 만들? 4 그 막 뒤 두 자리 이거 오. 4 뒤에 두 자리가 어떻게 돼? 4의 배수.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여기가 4의 배수면 돼. 여기에 조건이 있는 거. 됐죠? 알고 있냐? 뒤에 두 자리가 여기만 4의 배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의 자리부터 0, 4부터 시작하고 또 뭐 있어요? 0, 8 안 되니까 1, 2 되고요. 1, 6 안 되죠. 1, 6 안 되고 2, 0 되죠. 2, 0. 그 다음에 2, 4 되고요. 그 다음에 2, 8 안 되고 3, 2 되고 3, 6 안 되고 4, 0 되죠. 4, 0. 4, 0 되고 4, 4 안 되고 4, 8 안 되고 5, 2까지. 5, 2까지. 이렇게 총 7가지의 경우가 됩니다. 맞죠? 이 경우를 다 나누셔서 하셔야 되고 0을 이미 쓴 경우 안 쓴 경우가 좀 나눠지겠죠? 0을 이미 쓴 경우는 0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4 곱하기 3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12개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12개고 여기도 만약에 12개겠죠? 12개. 0을 안 쓴 경우는 앞에 하나 빠지니까 3 곱하기 3이죠. 여기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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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지. 그래서 전체 이제 72가지.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4의 배수 외우셔야 됩니다. 4의 배수. 3의 배수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각자의 합이 3의 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야. 1, 2, 3, 4가 있을 때 세 자리를 만들 건데 3의 배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인 거는 무조건 다 3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조합할 수 있는 거. 얘네 다 더하면 6이니까 1, 2, 3, 2, 3, 2, 2, 1, 3, 2, 3, 1, 3, 1, 2, 3, 2, 1 다 3의 배수. 그리고 또 뭐 있어? 2, 3, 4 이런 거. 이런 거 다 3의 배수. 합치면은 9잖아. 3의 배수. 여기서 뭐만 하면 돼? 나열만 해주면 되죠. 3패. 이제 6개니까 총 12개. 이게 3의 배수입니다. 됐죠? 짝수나 2의 배수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뒷자리에 이제 짝수가 들어가면 되고 홀수도 알잖아. 1, 3, 5, 7, 9가 들어가면 되지. 뒷자리. 3의 배수는 방금 배웠고 4의 배수는 뒤에 그 앞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고 5의 배수는 0이나 5가 들어가면 되죠. 10의 배수는 0만 들어가면 되고 6의 배수는? 그렇죠. 3의 배수 중에서 그러니까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배수잖아요. 그러니까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 특징.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1의 자리가 짝수인 거. 그게 6의 배수야. 알겠지? 7의 배수는? 안 나옵니다. 8의 배수? 안 나와요. 9의 배수도 안 나옵니다. 11의 배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6가지 이제 짝수, 홀수,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 10의 배수 딱 6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2의 배수 조금 어려운 건 이제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가 좀 어렵죠. 6의 배수도 사실 잘 안 나와요. 6의 배수도 그냥 좀 심한 문제에서만 좀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은 뭔지 알죠? 알아? 사전식 배열은 뭔지 아냐? 사전식 배열은 알아요? 알파벳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약간 테스트. 이번엔 다인이. 예를 들어 D, C, E, B, A. 요거 다음 게 뭐예요? 이게 좀 어렵나? E, B, C 이렇게 바꿀게요. 이거 다음 게 뭐예요? 문제열이.
은재야 뭐야? 다음 거. 어? 아 뒤에가? 아 그죠. 예, D2는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더 이상 바뀔 게 없죠 순서가. 그죠? 이거만 바뀌어야죠. B 다음이 뭐 나와요? C의 문자열이 나오고 순서대로 A, B가 나오죠. 그지? 이 전 거는 뭐게? 이 전 거는 뭐야? D, E, B 얘 전 거는 A죠. A, C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입니다 이게. 인서 이거 다음 건 뭐게? D, E, C, B, A. 그죠? 이렇게 되네. 요게 바뀔 게 있잖아요. B. 그죠? 그죠? 앞자리부터 바꾸면 돼. 원우야 이거 전 거는 뭐게? 아니 전 게 더 어려워. D, E, A, B, D, A, C, B 이렇게 되죠. 그지? 이게 전 거죠. 이게 전 거. 그죠? 어? 예. 요거 다음 건 뭐게 다이나? 이거 바뀔 거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 앞자리가 바뀌어야죠. E, A, B, C, D. 그죠? 이게 다음 게 이게 사전식 배열이. 알겠죠? 순서대로. 이게 좀 어렵죠. 감 잡으면 되는데. 이게 사전식 배열. 가나다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근 우가 먼저냐, 이 근 유가 먼저냐?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우가 먼저 나와야죠. 근데 이제 한글은 쉬운데 그지? 영어가 좀 헷갈려요. 맞지? 김정홍이 먼저예요? 김정기가 먼저예요? 이게 먼저죠. 기억이 먼저니까. 그지? 얘 내 친구야, 김정기. 얘 내 친구야, 내 친구.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있는데 오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있거든? 얘가 3년 내내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는데 얘가 항상 4번, 얘가 5번이었어. 항상 이름이 순서가. 너도 맨날 1번 막 이러잖아. 저 4번까지 했어요. 진짜? 어떻게 그러지? 간이랑 간? 가시랑 강시랑. 가시가 있었어? 네. 가우스? 가시도 있었어?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104번째 오는 문자열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이제 A부터 나오겠죠? 그지? A 쭉 이제 나열이 되잖아요. 여기 몇 개 나열되니? 이제 4팩이니까 24가지의 문자열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치? 아직 104번째까지는 한참 남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오죠. 4팩이니까 여기도 또 24개. C는 4팩이니까 또 24개. D도 4팩이니까 24개. 여기까지 96번째까지 나옵니다. 96번째. 맞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2를 넘어가면 24가 더해지면서 또 130이 되니까 그건 안 돼. DA부터 봅시다. DA. 이건 이제 3팩이니까 여기서 6개 나오죠. 6개. 여기까지 96, 6개, 102번째까지 나와요. 102번째. 자, 됐죠? 102번째. 그럼 이제 103번째로 갑니다. A 끝났으니까 E, B, A, C, D가 나오죠. 순서대로. 이게 103번째였어요. 103번째. 그지? 맞지? 다이나 그 다음 뭐야? 마지막 104번째. 그렇지. EBA, DC. 이게 104번째. 그지? 이게 답이죠. 맞죠? 사전식 배열. 헷갈리네. 이거 나오면은 이제 좀 헷갈리겠지? 맞지? 요게 사전식 배열입니다. 사전식 배열. 한글은 좀 쉬운데 영어가 좀 헷갈려요. 뒤로 가는 것도 헷갈리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 풀고 수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숫자로 해야지. 111이랑 114. 111이랑 115. 두 개. 풀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0, 1, 2, 3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세 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냥 일일이 셀 수 있거든. 일일이 셀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 더해서 세 개가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알려줄게요. 자, 어떤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3의 배수.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저기 있는 숫자들을 세 가지로 나눠 볼 겁니다. 세 가지로. 3으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는 수. 그게 3의 배수죠. 3K라고 쓸게요. 3K.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 3A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3A 플러스 1. 아니다. 3K라고 똑같이 쓰자.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수. 3K 플러스 1. 자, 선생님은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조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헷갈리죠. 여기서 6 하나만 더 추가돼봐. 그러면 진짜 막 난리 나지. 하나만 빠져도 경우의 수가 틀리잖아요. 정확하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3K는 뭐 있어요? 여기 이제 0이랑 3이 있죠. 0이랑 3. 맞죠? 3K 플러스 1은 뭐 있어요? 1이랑 4가 있고 3K 플러스 2는 2랑 5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눠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만약에 3의 배수를 3개를 선택해서 더하면 9K가 되고 얘는 3 곱하기 어떤 수로 되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가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도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맞니? 자, 두 번째. 자, 3K 종류의 하나 선택하고 3K 플러스 1 하나 선택하고 3K 플러스 2에서 하나 선택하면 얘는 9K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얘도 3 곱하기 뭐라서 3의 배수가 돼요. 맞지? 하나씩 선택하면.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 3K 플러스 1에서만 3개를 선택해. 이렇게 3개를 선택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9K 플러스 3이 되면서 얘도 3 곱하기 네모 3의 배수가 돼요. 맞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엔 3K 플러스 2만 3개를 선택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9K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얘도 3 곱하기 네모가 되면서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는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랑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가 2인 수들로 다 나눌 수 있는데 다 쭉 나눠놓고 모든 경우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3의 배, 더해서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이렇게 돼요. 4의 배수가 나와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4개를 선택하라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의미가 뭐야? 이 수들에 대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무조건 3개의 수는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뭐예요? 이건 안 되죠. 여기서 3개 못 고르니까. 맞지? 여기서도 3개 못 고르니까 안 되죠. 3개 못 고르니까 안 되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요거밖에 없죠. 하나씩 골라가지고 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경우가 총 몇 개 나오겠어? 여기서 하나 선택, 여기서 하나 선택, 여기서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총 8가지 경우가 나와야 되지. 나오냐? 8가지 나와요? 8가지가 나와야 되지.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우린 틀린 거죠. 그치?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선택하시면 돼요. 뭐 0, 1, 2도 있죠. 0, 1, 2도 있고 0, 1, 5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0, 4, 2도 있고
0, 4, 5도 있고요. 그 다음에 3, 1, 2가 있고 3, 1, 5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3, 4, 2가 있고 3, 5, 2, 아니 3, 4, 5가 있죠. 그지? 이렇게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세시면 됩니다. 무슨 어떤 뜻인지 알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원리대로 푸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요걸 알아야 되죠. 됐죠? 그러면 이제 0이 껴있는 경우랑 0이 안 껴있는 경우가 나눠지죠? 이거는 그냥 3팩 돌리면 되니까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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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나오고 앞에 0이 있는 경우는 그냥 3팩 하면 안 되죠. 2개 빼야 되죠. 그지? 그래서 여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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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24개 나오고 여기서 16개 나오니까 답이 5번인데? 5번이야? 답 5번인 것 같은데? 32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 1번.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빠진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빠지고 있는데 어. 0이 있는 거를 조합을 2개 기분을 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뭐 아무튼 4개로 하면 이거 4개 맞니?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도 막 경우를 나누는데 사실 이제 모든 확통 문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경우를 잘 나누냐. 그러니까 경우를 이제 막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나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왜냐면 이게 실수가 많이 나와. 뭔가 하나를 빼뜨리면 또 경우의 수가 좀 부족해. 뭐 하나를 더 세면 좀 부족하고 중복이 되면 또 더 많아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보기도 막 이렇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답이 29면은 뭐 1번은 28, 뭐 2번 29, 30, 막 하나 차이로 막 이렇게 보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를 잘못 세면은 또 답이 빗나가고 하나를 덜 세면 또 빗나가고. 애초에 뭐 5개를 덜 세서 막 24개가 나왔다. 이러면은 복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니까 하나, 2개 차이로 이게 답이 갈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경우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나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우를 그 다음 나눈 다음에는 사실 뭐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우를 체계적으로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잘해요. 특히 내년에 확통하는 사람들은. 확통은 진짜 난리 나요. 확통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고3 애들 중에도 이제 확통을 잘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고3에 이제 졸업했지. 지금 이제 종강했는데 거기서 확통을 되게 잘하는 애가 한 3명 있어. 걔네는 수능을 보잖아? 확통을 안 틀려요. 다 맞습니다. 확통을 안 틀려. 수원, 수투가 문제긴 한데 다 맞아요. 확통을. 근데 미적은 그렇기가 힘들죠. 미적은 어려워요. 기하도 어렵고 다 이제 요새는 좀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해도 기하랑 미적은 확통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커트라인도 많이 낮잖아. 뭐 예를 들어 1등급 컷이 확통이 90이면 뭐 미적 기하는 82, 84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좀 난이도 차이가 있는데 확통을 잘하면 좀 그런 이득이 있어요. 점수가 높아요. 확통을 안 틀려요, 거의. 뭐 가끔가다 30번 어렵게 나오면 30번 하나 틀리고 거의 안 틀립니다. 걔네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경우를 정확하게 봐. 계산 실수는 있어도 경우를 잘 틀리진 않는다. 그게 이제 확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경우를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도 이거 세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야 각 자리의 합이 6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8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셀 때도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셀 수 있을까? 빼는 거 없이 셀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잘해요. 내 선생님이 그랬죠. 기말은 이 순열 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순열 조합을 어렵게 낼지 함수를 어렵게 낼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순열 조합이 들어가는 순간 평균이 졸라 내려가요. 애들이 잘 못해 순열 조합을.
좀 창의력 싸움이죠. 그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조합 계산이 왜 이렇게 많냐? 조합의 개념은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다 했죠. 그지? 선택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합의 수, 이제 연산에서의 좀 성질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조합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했죠.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순열에서 나열의 의미를 나눈다. 나눈다라는 거는 나열의 의미를 없앤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C3을 계산해라. 그럼 이제 10P3에서 이 3팩토리얼, 3명을 나열하는 의미를 없애주면 됩니다. 이게 나눠서. 그지? 선택만 하게 만들면 돼요. 10, 9, 8에서 3, 2, 1로 나누면 이제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의 수 있는데, NC0은 뭐예요? 그냥 N개 중에 0개를 선택한다. 선택 안 한다. 선택 안 하는 경우 하나. 그지? NCN은 뭡니까? 다 선택한다. 다 선택하는 경우 하나. 그래서 NCN이 1이고 NC0이 1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조합수의 성질 이제 연산인데 이거 두 개를 잘 아셔야 연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연산을 편하게. 아이씨 뭐야? 연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NCR과 NC.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거든. 10C8이랑 10C2랑 같대. 그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개가 있어. 1, 2, 3, 4, 5, 6, 7, 8, 9, 10. 총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8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1, 2, 3, 4, 5, 6, 7, 8을 선택하고 90이 남았어. 이 경우랑 나머지 남은 거를 2개를 선택하고 이거를 남기는 거랑 어때요? 똑같죠?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10C8과 10C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왜 배우냐면 계산 편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10C8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 9, 8, 7, 6, 5, 4, 3 8개 쓴 다음에 8, 7, 6, 5 이걸 써야 되잖아. 그치?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 10C9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계산상의 좀 편리함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고, 알아야 됩니다. 의미도 파악해야 돼요. 10개 중에 8개를 뽑아서 2개를 남기는 거랑 나머지 2개를 뽑고 8개를 남기는 거랑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게 자체가 이제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10C8과 10C가 같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도 같고. 근데 10P8이랑 10P2는 다르죠. 나열까지 들어갔으니까 사실 이제 분리를 시킨 다음에 또 나열을 해야 되니까 그 의미가 다른데 조합에서는 이제 의미가 똑같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파스칼 삼각형에서 사실 이제 배워요. 예,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제 배우는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9C2랑 9C3을 더해.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10C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하나 차이면 여기 하나가 올라가고 큰 걸로 이렇게 갖다 쓴다. 이것도 이제 계산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제 배우는 공식이고, 실제로 의미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제 배우는데 그건 확통해서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는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다루지 않고 그냥 계산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이따 한번 봐볼게요.
요거 이제 증명은 좀 나중에 해보고 요 계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부터. 아이고 봐. 계산부터 좀 할게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고요. n과 r 값의 차이를 이제 계산해라. 근데 이제 뭐 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거 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게 식으로 계산하면 n 곱하기 n-1을 이제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 옆에 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n-4 곱하기 뭐 n-5를 이제 뭐 6, 5, 4, 3, 2, 1로 이제 나눈 건데,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8이 들어가면 같죠? 그지? 8C2랑 8C6은 같은 거잖아. 그지? 그 아까 성질을 이용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질도 얘네들이 물론 식으로 세워도 되지만 얘네들이 더해서 7이 되면 되죠. 사실 그지? 그래서 2R-3이 7이 되면 되기 때문에 R은 5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14.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계산해야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계산해.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요거 문자인데 계산하기가 좀 힘들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우죠. 이런 성질을 배우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n 플러스 1c 2랑 똑같죠. 그지? 얘랑 더하면 n 플러스 1 되니까. 그쵸? 이거랑 똑같죠. 맞아요? 거기서 nc를 나눈 게 5다. 이거를 이제 푸시면 되고, 이해되니? 얘는 이제 n 플러스 1 곱하기 n 2로 나눈 거고, 얘는 n 곱하기 n-1을 2로 나눈 거. 이거 양변에 2 곱하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얘가 10이니까 2n은 10이고 n은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요거는 아까 그 성질인데 이거는 그냥 이거 하나만 그냥 외우세요. 이거 8, 8 여기 이제 9 3, 4니까 여기는 4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9C4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거 원리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확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는 크게 의미는 이제 부여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계산 편하라고 쓰는 거니까 실제로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계산하셔도 되는데 저걸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어느 마트에서 A 회사의 우유 4종류가 있고 B 회사의 우유 2종류가 있어요. 4종류, 2종류. C 회사는 3종류가 있고요. 2종류의 우유를 사는 경우를 구해. 그러니까 A, B, C 상관없이 우유를 사면 돼. 두 개만 사면 돼요. 그지? 선택만 하면 되고 나열은 필요 없죠. 그지? 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우유가 몇 개예요? 9개니까 9개 중에 2개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냥 A, B, C 우유는 상관없으니까 9 곱하기 8에서 2 곱하기 1을 나누면 되니까 9, 4, 36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조합수. 자, 같은 회사의 우유를 사는 경우를 구하라. 같은 회사의 우유를 사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A 2개 사는 경우랑 B 2개 사는 경우랑 세 번째는 C 2개 사는 경우로 나눠지죠. 그지? A 2개 사는 경우는 4C이고요. B 2개는 2C이고요. 여기는 3C이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죠. 그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A, B, C가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지? 2개만 사는데 어떻게 A, B, C가 동시에? 얘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거니까 6이고 얘는 1이고 얘는 3이죠.
그래서 답은 이제 10이 되는 거다. 10.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선택만 하고 나열은 필요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서로 다른 회사의 우유를 사야 돼. 그럼 이제 이것도 경우가 세 가지죠. 세 가지인가? A 한 개, B 한 개 사는 경우가 있고, A 한 개, C 한 개 사는 경우가 있고, B 한 개, C 한 개 사는 경우가 있죠. 맞죠? A는 4개니까 4개 중에 한 개 사고, B는 B가 2개죠. 2개 중에 한 개 사면 돼요. 그죠?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거는 한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자, 여기는 이제 4시일에 여기 3시일이고, 여기는 2시일에 여기는 3시일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니까 8가지고, 4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 얘는 6가지. 그래서 답은 26가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문제 좀 몇 개만 풀어볼게요. 문제 좀 몇 개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걸로 또 가야겠지? 136, 137 유형이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142랑 143 이 네 가지만 풀고 마무리할게요.